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소속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페이를 바로 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8월 24일이고, 한 이제 좀 있으면 7시가 되네요. 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앞으로 수익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문선생 힘내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제가 최근에 이 카카오페이를 매일같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카카오페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은 그닥 뭐 없습니다.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보시는 게 이 주가 움직임에 우리는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뉴스 기사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평일에도 매일같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하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테더든 혹은 서클이든 우리나라에 찾아와가지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뭐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대통령 만나면서 4대 은행 만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만나고 하고 있는 이제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지나가시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이유들 중에서 아니 스테이블 코인이랑 미국 국채랑 뭐가 연관이 있는가, 또 이걸 알아야지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새로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좋을지, 그렇다면은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바라보면서 대장이죠, 대장. 대응을 하면 좋겠는가까지 사이즈가 좀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매우 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건데, 자, 제가 설명드렸던 거 먼저 좀 드리고 거기에다가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 핵심 수요처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미친 듯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떤 식으로 설명드렸는가, 자, 되게 쉽게 요약을 해볼게요. 자, 일단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이제 우리 거래란 걸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이렇게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거래를 할 때 이 미국은 적자를 보는 나라예요. 그죠? 경상수지 적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적자, 얘네는 어떻게 적자를 보냐?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달러를 막 찍어낼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뭐 다른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많지만 일단 그래요. 그래서 달러를 막 미친 듯이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만든다, 돈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적자를 보면서 우리한테 반도체니 뭐 자동차니 뭐 SMR이니 다 사줄 수 있다라는 거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장사를 해야지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은 이런 거래를 하는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거의 대부분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서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만 돌리게 되면은 미국의 부채는 감당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물가 상승하는 이런 이유가 이제 되긴 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나라들이 가만히 맨날 도움만 받냐? 아니죠. 이 나라들이 벌어먹어가지고 미국에 국채를 사줍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끊어버린 나라가 있다.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그 중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봐라.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나 지금 내가 너네들 손해만 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뭐래요? 야, 내가 지금 부채가 얼만데 너네 관세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 중에서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국채 지금 수요처가 좀 딸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중국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중국 정부가 이 국채를 안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국민들, 이 국민들한테 미국의 국채를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왜냐?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적인 망이에요, 망.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지구 반대편에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지금 6개인가의 은행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게 수수료. 어마무시하겠죠. 그러면 이게 차라리 얘네랑 거래를 안 하고 말지. 그죠? 다른 방법을 택하고 말지.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만 수수료만 해결이 되면은 난 얘네가 제일 좋아. 거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미국이 왜 망이냐?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요 나라든 요쪽 저 나라든 다 달러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래요? 왜 거쳐요? 수수료 왜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 나라에는 원화 시장이 없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중국의 화폐가 있습니다. 위안화. 근데 이게 전 나라에, 전 세계에 시장이 있는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 국민들도, 중국의 기업들도 당연히 규제가 있겠지만, 이거를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궁금한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랑 미국의 국채랑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일단 알고 지나가시면 좋은 게 지금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미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데 은행권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분 계속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창용 우리나라 중앙 여기 은행 누구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총재.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 반대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스테이블 코인 그거 내가 발행을 해야 된다고. 아니 기업들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저런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계속 수수료 그거 하나 스테이블 코인 이거 하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하여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다시 돌아와서 그런 상황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은 뭐 기업들이 발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발행을 하는데 조건이 없는가? 아니죠.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하나가 있는 게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1코인 그리고 1달러 이래 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구조가 얘네가 준비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나 그리고 국채 같은 안전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걸 발행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억 개의 USDC, 그걸 이제 서클이에요. 서클이 만든 게 USDC입니다. 100억 개의 USDC, 그럼 이제 100억 달러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이걸 발행을 하게 됐다면은 100억 달러 어치의 안전 자산이 준비금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행을 못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네가 만약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가 막 사서 이거를 이제 환전을 한다는 소리죠. 환전을 해서 보내고 거래를 하든지 물건을 사든지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화폐도 있어요. 현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들이 좀 국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만 보유하게 되면은
수익이 남지가 않죠. 예,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 플러스 현금 일부 이런 식으로 준비금을 구성을 해요. 2024년도 기준으로 이제 테더가 그때는 더 강해요. 이제 지금도 좀 아직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준비금의 64%가 미국의 국채였어요. 서클도 USDC 국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가장 돌고 돌고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강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 중에 한 가지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패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책 소화를 위해서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강행한다, 기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행을 하다가 한번 막힌 적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얘기를 한 거죠. 그 안에서 트럼프 아들들이 너무 시대를 앞선 사업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안 됐었는데 지금 장난하냐고 그딴 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미국의 이 엄청난 기회를 늦출 생각이냐. 하여튼 이제 미국은 좀 대화가 되는 나라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인해서 좀 강행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미국만 되는 게 아니라 미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로 인해서 이 서클이 우리나라 시장을 노리는 이유가 그에 있다라고 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도 역시나 이 원화 화폐의 가치 그리고 국채 이런 거 전부 우리나라도 다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같은 이유로 강행할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 코인 정말 미친 듯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는 말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주가를 바라봤을 때 같습니다. 왜죠? 왜 떨어졌죠? 투자 위험,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그 다음에 재지정 여부까지 따지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하락을 하지만 여기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투자 경고 종목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을 하락시켰다. 즉 관리를 했다라는 뜻은 그때는 이미 가격을 못 올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격을 못 올리면은 내려야겠죠. 어디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최대한 낮은 가격에. 왜? 여기서 최대한 낮은 가격까지 내려가지고 물량을 어떻게 해요? 모아가야지만. 그래서 말씀드리죠. 재매집을 해야지만 힘을 다시 모아야지만 다시 보낼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더 건강하고 강한 상승이 가능하고 그래야지만 개미들이 털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구간이 기회다. 현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를 하자. 하지만 불안하신 분들 여기서 사 모으는 거 조금씩 모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냥 불안해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 여기서 분명 시도를 할 거거든요. 여기 한 방에 뚫지 못합니다. 왔다가 떨어질 건데 이때의 거래량 캔들 패턴 이평선 모든 걸 수급 모든 걸 봐야겠죠. 그런 거 보고 타점이 진행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뭐 우리 소통방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이 될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기 뭐 소통방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법은 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9720-5448번 이 번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다 그냥 페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지금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펩트론에 대해서 펩트론은 인증을 많이 했으니까 단 하루만 인증을 해볼게요. 6월 4일 날 하한가를 간 날 여기에서 그동안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 매수 좋아 보입니다. 6월 5일 내일 상황 봐서 2차 매수 좋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그리고 6월 5일도 그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 이건 6월 30일이네요. 여기 이렇게 이거 최장염 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고 토모큐브야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제 네이처셀 예, 여기 있죠. 이렇게 자, 여기 3월 13일 16,700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난 문자가 더 편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포함시켜 드리고 있다가 전체 발송 가고 또 이미 갔어요. 네, 몇 개 갔으니까 템이랑 이 번호 한 번씩 조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조회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온 게 없다. 나는 소통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여기다가 제가 이름은 몰라도 되고 등록만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예, 여기다가 그냥 이제 페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갑자기 이런 거 뭐 주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목 이런 건 따로 가긴 하겠지만 이런 거 막 가게 되면은 꼭 무조건 사야 돼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참고만 하셔라 라는 거고 방금 보여드렸던 3월 13일 16,700원 요점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요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그 다음에 예, 지표 보이시죠? 내가 만든 건데 매도 다시 매도 나락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가져가셔가지고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보자 라는 거고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만 또 제 영상 많이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며 그리고 왜 이렇게 이미 반영이 됐죠. 시장이 반응을 했죠. 대답을 했죠. 이렇게나 강한 재료야 이슈야 시장이 한번 대답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급상으로도 봤을 때 평상시의 거래량과 19만 주 볼게요. 평상시에 20만 주, 30만 주 볼게요. 자, 그런데 얘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는 게 여기서만 300만 주. 하지만 저것도 별거 아닌 거죠. 600만 주, 1300만 주, 여기가 1200만 주. 자, 근데 24% 올렸다가 음봉이지만 2% 상승 마감입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이날 매수 물량이 더 많았다라는 소리고 하락의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로 인해서 가격 관리를 억지로 눌러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들어왔던 이 돈들이 차익 실현 당연히 했습니다. 했는데 100% 완벽하게 하고 나갔는가? 그럼 가격이 여기 있어야겠죠. 그렇게 작전성이었으면은. 하지만 그게 힘들다. 그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관리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대응이 이제 우리는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더 하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이제 여기가 이제 57,218번, 18원, 57,220원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구간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제 우리 개미들의 심리적 지지 구간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구간을 한번 뺐다가 갈 수 있어요. 요것도 그러면은 결국은 쫄지 말자. 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봤자 여기 거래량 들어왔던 주봉상으로 3천만 주 그죠? 자 3천만 주가 터지던 이 캔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기준봉이라고 하죠. 여기에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있어요. 여기 상단부 상에서 중단부 그리고 이제 주봉상의 21선이 받아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수급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추세상으로도 그렇고 재료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난 그런 것도 다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거 잡는데 이런 하방 이제 매도세가 약하고 재료가 좀 강한 이런 종목들은 여기까지 떨어진다 이런 보장 없어요. 대신에 이게 눌린 건가? 이때 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제가 보고 판단하고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소통방에다가 먼저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소통방 입장을 하시는 방법, 아까 제가 이제 뭐 페이 남겨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아무거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드리거나 더보기 소통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립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저한테 이렇게 와요.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채널에 추가 이렇게 눌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방법대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 더 좀 보고 체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다들 아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핵심이 가장 좀 중요하다. 그것만 이해하셔도 많은 게 뭐 이제 해결이 된다. 이해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린 거,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년에 디지털 화폐 도입을 한다. 국고 보조금 대신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에 여기 보이시죠? 일부 국민들에게 디지털 화폐가 지급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생지원금 이런 거를 이제 디지털 화폐로서 지급을 한다. 그리고 그거는 좀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쓰지 못하게 통제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써 있거든요. 이건 좀 더 봐야겠죠. 이게 좀 좋아 보이진 않긴 하지만 하여튼 이제 일단 하여튼 이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 알고만 계셔 주시면 좋겠고, 그렇다라는 말은 벌써 9월이고요. 이번 연도 안에 어마무시하게 강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8월 21일 날 이미 서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만났다라는 거죠. 서울의 명동에서 호텔에서 르메르디앙 호텔 여기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저 사람 이름이 히스타버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4대 금융지주 고위 인사와 다들 만났다. 한국 핀테크와도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카카오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은 결제 인프라가 이미 세계적 수준이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해서 온체인 경제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체인 경제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상의 거래를 얘기합니다. 코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메인넷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된 걸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더 촉진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게 맞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원화가 블록체인 상에서 존재하지 않으면은 결국 달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이 자국 화폐의 디지털 버전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자산의 보호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은 서클로 인해서 지금 미국도 서클과 함께 이 지니어스 법안, 기타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들이 진행 중에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업들 4대 은행 총재까지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노하우를 전수받고 물어보려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기술력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똑같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요, 다 이제 미국인들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너네가 쓰세요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그거 하려고, 그리고 한국의 시장을 노리려고 얘네도 이제 온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를 들고 있지만 싹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버리고 원화는 팔아버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원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오히려 좀 약간 말이 앞뒤가 좀 이상한데, 그게 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 한 번은 사건이 있겠죠. 뭔가 내가 말했지 이러면서 이제 뭐 해킹이든 뭐든, 해킹까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은 한 번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그러니까 한국은행만 이거를 발행한다고, 그럼 또 이제 갑자기 찌라시 돌면서 야, 한국은행만 발행을 하게 된대 라고 찌라시 돌면은 또 팍팡 떨어지고. 네, 이제 구조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은행만 발행을 하게 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져요. 지금이랑 달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경제적 역할은 은행과 경쟁하지 않고, 신용 창출 기능은 없어요. 안정성 기반이고, 디파이 은행을 통한 2차 활용, 대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확산 가능성을 가속화 전망을 이제 저기서 방금 보여드린 뉴스 기사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75% 거래가 증가했는데, 이제 2025년 USDC 거래 규모는 6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암호화폐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얘네보다 더 정교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회이자 리스크긴 한데 소비자 보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 내용에서도, 뉴스 기사 내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정도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 구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고 까먹으신 분들 저한테 페이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까먹으신 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